첩보열전 박상민 기자입니다. 세계 스파이들의 면면을 살펴보는 스파이텔링, 오늘은 칼릴 아부 알 발라위라는 스파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알 발라위는 이슬람 과격파 무장단체인 알카에다 소속의 스파이인데요. 팔레스타인 혈통으로 의대를 졸업한 의사였으나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쿠웨이트, 요르단 등의 적대적 행동에 반감을 가져 지하드 활동에 뛰어들었습니다. 요르단 정보국인 GID에 체포된 뒤 본심을 숨기고 스파이를 자원, 알카에다에 침투한 것으로 위장해 수뇌부에 대한 정보를 넘기며 커다란 신뢰를 얻었습니다. CIA와의 접점도 차지려 해 알카에다, GID, CIA를 넘나드는 소위 3중 스파이로 불리지만 대부분의 정보를 GID에 넘겼고 협력관계인 GID와 CIA가 같은 정보를 공유했기 때문에 통상적 이중 스파이라는 평가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알카에다에서 순교자, 즉 자살폭탄 요원으로 선발됐고 2인자인 알 자와히리에 대한 긴급 정보를 전달하겠다고 속여 CIA 비밀기지에 들어가 자폭하면서 7명의 CIA 요원 등을 살해했습니다. 발라위의 면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알 발라위는 1977년 쿠웨이트에서 구형제 중산층 가정에서 일란성 쌍둥이 중 한 명으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선조는 현재 이스라엘이 점령한 네게브 사막 베르세바에 살다 이주한 팔레스타인계입니다. 쿠웨이트에서 어려움 없이 어린 시절을 보낸 그에게 1990년 시련이 닥칩니다.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전격적으로 침공한 것인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이 이라크에 맞서기는커녕 이를 환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일로 쿠웨이트 정부의 눈밖에 난 팔레스타인인들이 대거 추방되는데 발라위의 가족도 여기에 포함돼 요르단으로 이주합니다. 이후 암만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뒤 튀르키예 이스탄불 의대에 진학해 2002년 졸업합니다. 그리고 암만으로 돌아와 요르단 대학병원과 이슬람 형제단이 운영하는 이슬람병원에서 전공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터키 언론인이자 번역가 여성과 결혼해 2자녀를 낳습니다. 그는 암만의 저소득층 거주지역에 살며 난민촌에서 의료봉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발라위가 언제부터 알카에다에 연계돼 과격 활동을 했는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다만 의료봉사를 하는 동안 비밀리에 또 다른 비밀 활동도 하고 있었는데 지하드 과격파들이 보이는 알 헤스바라는 웹사이트를 만들어 알 코라산이라는 필명으로 지하드와 관련한 뉴스와 분석글을 올리며 알카에다의 선전가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당시 그는 미국을 적으로 간주하는 글을 자주 올렸고 이스라엘과 미국에 대항하는 성전에서 전사하고 싶다는 등의 생각을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무엇보다 이 시기 코라산이라는 필명의 발라위는 오사마 빈라덴에 이어 알카에다 2인자인 의사 출신의 아이만 알 자와히리의 주장을 그대로 전하며 아랍 세계의 성전을 촉구합니다. 결국 이런 그의 과격한 선동이 주변 아랍국으로 확산될 것을 우려한 요르단 정부국 GID가 칼을 빼듭니다. 요르단은 미국이 9.11 테러 사건 이후 벌이고 있던 테러와의 전쟁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2009년 1월 조사에 착수한 GID는 코라사니가 발라위라는 것을 확인하고는 그를 체포합니다. 이와 관련해 브루킹스 연구소가 2019년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코라사니의 활동과 그가 발라위라는 사실을 GID에 알려준 것은 미국의 정보기관이었습니다. 다만 연구소는 그 기관이 어디인지는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체포된 발라위는 꼼짝없이 감옥살이를 할 것으로 여겨졌는데요. 사정이 더 좋지 않게 흘러간다면 신병이 미국으로 넘겨져 악명 높은 관타나모 수용소에서 평생을 썩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GID와 발라위 모두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GID는 그를 잘 구슬른다면 알카에다 핵심부에 침투시켜 고급 정보를 캐는 최고의 정보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겼습니다. 여기에는 당시 협력기관인 미국의 CIA가 빈라덴과
자와이리의 행방을 쫓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정도 반영됐습니다. 이에 GID는 왕족이면서 미국에서 유학했고 한때 존 케리 상원 의원 밑에서 인턴 생활도 했던 알리 빈 제이드라는 대위를 투입해 발라위 포섭에 나섭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시기에 이런 생각을 한 것은 GID만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발라위 역시 체포 직후부터 자신은 GID가 필요로 하는 인재라는 것을 어필하며 전향을 약속합니다. 다만 발라위의 활동 기간이 턱없이 짧은 데다 자폭 테러에 의해 핵심 관련자가 모두 사망했고 일부나마 외부로 알려진 것이 대부분 미국 측의 일방적 시각이라 발라위 포섭에 얽힌 정확한 내막은 쉽게 세상 밖으로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GID에 협력하기로 한 발라위는 제이드를 담당관으로 아프가니스탄으로 보내져 알카에다 핵심부에 침투합니다. 이때 그의 주된 임무는 자와이리의 행방을 찾는 것이었으나 진짜 정체는 여전히 지하드를 추종하는 알카에다 소속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모른 채 또는 일부 의심하면서도 공명심에 눈이 가려진 GID는 발라위가 전달하는 고급 정보들을 전달받으며 작전 성공을 낙관합니다. 실제 발라위는 알카에다 핵심부에 회의 장면 등을 몰래카메라로 찍어 GID에 전달하는 등 최고급 정보들을 물어오며 신뢰를 쌓았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는 GID와 CIA를 속이려는 자와이리의 교묘한 술책이었는데요. 발라위를 통해 두 기관을 교란하고 결정적 순간에 일격을 가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발라위가 이중 행각에 들어간 지 8개월여가 되던 2009년 가을 매우 중대한 첩보가 보고됩니다. 의사인 발라위가 자와이리를 만났고 의료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자와이리의 상세한 병력이 GID에 전달되면서 담당관인 제이드는 마침내 대어를 낚았다고 판단하며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미국과의 협력에 공을 들여온 그는 그간의 비디오 영상과 함께 이 첩보를 CIA에 전달했고 CIA는 그동안 수집한 첩보들과의 대조를 거쳐 일치 판정을 내리며 역시 흥분에 휩싸입니다. 지난 수년간 막대한 병력과 예산을 쏟아붓고도 빈라덴 등 알카에다 핵심부의 소재 파악에 실패를 거듭해온 터라 CIA의 이 정보는 그야말로 가뭄에 내린 단비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와히리가 노리는 것이 바로 이 점이었는데요. CIA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발라위를 직접 만나 신문하기를 간절히 바랬고 여러 장소를 물색한 끝에 아프가니스탄 동부 호스트에 구축해놓은 호프만 전진기지를 최적의 장소로 낙점합니다. 이렇게 해서 GID와 CIA 모두 자와히리가 던진 미끼를 물고 맙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사냥꾼이 사냥감이 던진 미끼를 무는 역전된 상황이 됐지만 발라위는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이 시기 발라위는 자폭에 의한 순교를 결심하고 착용할 자폭조끼를 들키지 않기 위해 검문의 위험이 없는 장소를 선호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는 담당관 제이드에게 접선 장소로 처음에는 파키스탄의 미란샤를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의 국경 검문소인 굴란칸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발라위의 제안을 제이드가 모두 거절하고 CIA가 지정한 호프만 기지로 올 것을 명령하면서 참사의 초침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대신 제이드는 호프만 기지에 들어가는 동안에도 발라위에 대한 검문은 없을 것이란 점을 약속했습니다. 신문 당일, 즉 참사 당일인 2009년 12월 30일 CIA도 발라위가 경계심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존 이중 경비를 물리고 기지 안쪽까지 이들이 탄 차량이 검문 없이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더욱 발라위가 알카에다 수뇌부에 접근할 수 있는 거물이었기 때문에 CIA는 기지 책임자를 비롯한 상당수의 정예 요원들이 나와 그를 맞을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인명피해를 키운 원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기지 내부에 도착한 발라위는 차량에서 내리자마자 손목에 찬 기폭장치를 누르며 알카에다가 하달한 마지막이자 진짜 임무를 실행에 옮깁니다. 이 공격으로 CIA는 기지 책임자를 포함해
7명의 요원을 잃었는데, 이 피해는 1983년 8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레바논 베이루트 주재 미 대사관 폭탄 공격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알카에다는 발라위가 테러를 성공시킨 직후 그가 생전 찍어둔 비디오 영상을 공개합니다. 영상에서 발라위는 앞서 미국이 살해한 파키스탄 탈레반 지도자 바이툴라 메우스드에 대한 보복으로 공격을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발라위가 CIA 비밀기지를 공격한 폭탄 테러의 전후 과정은 캐슬린 비글로우 감독이 연출한 2012년 영화 제로 다크서트에 비교적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한편 CIA를 공격에 빠뜨린 자와히리는 2011년 5월 빈라덴이 사망하자 한동안 알카에다를 지휘하다 참사 발생 13년 만인 2022년 7월 아프가니스탄에서 드론 공격에 의해 사망했습니다.